90%의 사람들은요, 살던 대로 삽니다. 하는 일만 하고, 만나던 사람만 만나고, 보던 것만 보고, 듣던 것만 듣습니다. 그 결과 돈도 벌던 만큼만 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연이든 의도해서든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고요. 오히려 때로는 인생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요, 초대박이 나고 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이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해본 사람들 중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선을 넘어라. 나에게 익숙한 삶의 경계를, 내가 살던 방식을 살짝만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내 인생의 습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인생에서 크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익숙한 대로만 살 때에는요, 교사로서 딱 나라에서 주는 월급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워낙 기라성 같은 성과를 내신 분들이 많다 보니 엄청난 거라고 할 수 없지만 적게는 예전보다는 5배, 많이 벌 때는 뭐 10배 넘게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넘어보지 못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선을 넘게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뭐예요? 선을 넘어야 한다. 익숙한 삶의 경계를 벗어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선을 넘어라,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라 하니까 무슨 뭐 사표를 내야 될 것 같고, 전부 다 막 벤처기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전부 다 스타트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엄청난 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삶의 경계를 조금만 벗어나 봐도요,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교사 2년차 때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전부 다 학교들이 문을 닫고 원격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줌이라든지 이런 원격 수업에 활용하는 도구들을 아무래도 당시에 제가 신규 교사였다 보니까 젊은이 더 빨리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대비해서는 조금 빠르게 잘했어요. 그러니 주변 선생님들이 한두 분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그거 원격 수업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수업 어떻게 만들어야 좀 편해요? 이런 걸 여쭤보셔서 제가 조금 알려드렸어요. 근데 사실 내가 어차피 이미 배운 거를 주변 선생님들한테 조금 알려드린다. 이게 뭐 대단한 노력입니까? 삶의 형태를 엄청나게 바꾸고 벗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별일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라는 대박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이 원격 수업에 대한 수요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강사할 사람을 모집한대요. 그래서 해봤더니 뽑히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좀 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재밌다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막 소개해달라 그래서 다른 학교 강의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부 강의를 가면 뭐가 됩니까? 돈이 되더라고요. 부수입이 발생합니다. 그 선생님들 연수 나가는 게 그래도 한 번 나가면 몇십만 원씩 벌어오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추가적인 부수입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제 삶의 바운더리를 엄청나게 벗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거 조금 알려줘 본 거고요. 거기서 뭐 지원하라니까 조금 더 지원해본, 물론 시대적인 기회가 왔지만 어쨌든 삶의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원격 수업을 하면서 제가 뭐가 가능하게 됐습니까?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영상 제작 능력을 함양하신 분들, 반강제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야만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 줄 알아. 그러면 또 이제 뭘 해볼 만합니까? 유튜브 영상 한번 만들어 볼 만하잖아요. 교사였으니까 원래도 말도 좀 어느 정도 하니까 그 말도 할 줄 알고 영상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려보는 게 제 삶의 경계를 어마어마하게 벗어나는 인생을 건 도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앞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떠들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혼자 유튜브만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유튜브 어떻게 해? 라고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좋아해.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분들 유튜브 채널 도와드리고 있는 채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비즈니스가 됐어요.
이것도 제가 가진 능력치, 그 당시 유튜버로서 가진 역량을 기초로 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도전이 아니거든요. 살짝만 더 해본 거야.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경계를 넓혀가면서 하나하나 했을 뿐인데 월 200만 원 받던 교사에서 수입의 5배, 10배 이상을 버는 나름 한 기업의 대표가 됐네요. 제가 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꼭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도전과 변화를 해야만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크게 무리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그 경계를 벗어나 보고 삶의 경계를 넓혀보는 연습을 하니까 어느 순간 꽤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에어비앤비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뭐 엄청난 지금처럼 여행을 다채롭게 막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창업자들이 돈이 없었어요. 창업자들이 돈이 없어서 야 우리 집 거실이나 좀 누구 빌려주고 돈이나 받아볼까? 그래야지 월세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던 짓 원래 누구한테 안 빌려줘 봤는데 빌려줘 볼까? 이 짓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에어비앤비가 된 거예요. 유튜버로 또 유명하신 박막래 할머니 어떠십니까? 나이가 들었어. 근데 손녀가 할머니 우리 유튜브 찍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래요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그 경계를 벗어나는 노력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뭐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든 사업을 하는 것이든 뭐든 시작점이 뭐였어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 엄청난 결별이 아니라 살짝 결별. 선을 살짝 넘어보는 것에서 다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을 넘어보려고 하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그래도 되나? 내가 그래도 되나? 왜냐하면 조금만 넘는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 혼자 그냥 원격 수업 하다가 다른 선생님들 가르쳐 준다는 건데 뭐 이게 뭐 엄청난 기술이라고 아니면 이게 뭐 원격 수업의 진리라고 내가 이걸 가르쳐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 뭐냐면요. 바로 자격의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유튜브에 어떤 정보성 영상을 올린다. 여러분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만 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법적 규제가 있는 곳은 전문가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런데 꼭 전문가여만 건강관리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꼭 전문가여야지, 꼭 메이크업 아티스트여야만이 뷰티에 대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을 팔고 싶어. 근데 경쟁자들이 너무 세 보여. 너무 대단해 보여. 그 상품들은 막 미친 것 같아. 내가 해봤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로 그걸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든 뭘 판매하는 것이든 세상에 전문가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주제를 다룰, 내가 그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게 뭐랑 똑같은 생각이냐면요. 축구는 메시만 해야 되고 사업은 일론 머스크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랑 똑같은 겁니다. 말이 됩니까? 축구 메시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꼭 내가 특정 업계 1위여야만 아니면 내가 어떤 공인된 자격을 갖춰야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 규제가 있는 건 예외입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은 즉 좀 더 자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뭘 많이 알고 검증된 지식이 있고 그들의 어떤 확립된 이론 체계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으니까 저들은 그래도 되고 나는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도 잘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 핵심이다. 꼭 알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앞으로 계속 가면 된다. 꼭 비결을 캐내고 뭔가를 알아야만 열심히 몰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자연스럽게 몰입이 된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볼 때 왜 못한다고요? 내가 그럴 자격이 되나? 라는 자격의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바꿔서 물어볼게요. 남들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아는 거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보기에는 진짜 뭐 완벽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기라성 같은 사회에 대단한 성취를 해내신 분들도요, 똑같더라고요. 왜 똑같냐? 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는 못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해 논하시는 사업이란 이래야 되고 저들의 사업은 이래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남들의 문제는 잘 분석해. 근데 자기 사업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서 엄청 떠들잖아요. 그 되게 막 자기개발 유튜버니까 자기개발 엄청 막 완전 잘할 것 같고 막 항상 저양받는 성장으로 똘똘 뭉친 것 같고 저도 문제가 많아요. 인생에서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완벽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뭘 몰라요. 다 몰라. 모른다는 게 핵심이에요. 모른 상태로 하냐 안 하냐가 다를 뿐입니다. 야, 그래도 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애초에요. 세상에 내가 뭐를 정확히 알아. 내가 맞아. 이게 옳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과학 아닙니까? 근데 과학의 기본 전제가 과학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틀릴 수 있다예요. 우리가 과학이라 알고 있는 건 과설 검증의 결과로, 실험의 결과로 가장 타당하다라고 인정받은 논리가 과학이라고 인정되는 거고요. 그 논리가 틀렸다는 게 증명되면 과학도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조차 바뀌는데 내가 다른 걸 뭔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 그딴 게 어딨냐고요. 우리는 내가 해봐야겠다 마음 먹은 건 무엇이든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선을 누구나 넘어볼 수 있고 넘어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을 넘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우리가 넘어봐야 한다는 선이 무엇이냐? 어떤 선을 넘어봐야 되느냐? 우리가 살면서 넘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선 3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나서기. 사람들 앞에 나서보는, 보통 우리가 잘 못 나서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대지 말자 하고 선을 그어 놓는데 그 선을 넘어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유튜브 같은 SNS 해보는 경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사하는 친구들한테 유튜브 하란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얘들 충분히 잘해. 제가 영어 교사였거든요. 영어도 진짜 잘 가르치고 입시 컨설팅 같은 내용을 해도 잘할 것 같고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얘들이 뭐라고 하냐? 아휴, 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휴, 내가 나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아까 제가 뭐라 말했죠? 다 모른다니까요. 다 몰라. 진짜로 법으로 규제하는 분야 말고는 자격이 있어야지 나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선에서 내가 아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 나서보는 것,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나서는 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왜? 만약에 나서서 잘 못했어. 뭔가 잘 깨졌어. 그러면 이거 나름대로 좋습니다. 왜? 내가 잘 못한 것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다가 뭘 올려봤어.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와. 아니면 심지어 악플이 달려. 너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 그렇다면 뭡니까? 그 안에서 내가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고 검증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서보지 않고 나 정도면 잘하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요. 나서고 깨지면서 그래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 나서봐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나서서 만약에 잘 돼. 성과가 잘 납니다. 야, 너 훌륭하네? 이런 피드백이 나와. 그러면은 잘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잘하면 유능하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한번 나서서 잘해. 그러면 저 친구 훌륭하구만. 다음번에 저 친구를 부르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 사이에 능력 있다라는 평판이 생겨요. 그런데 또 그러면 어떻게 말하시냐? 그거 부담되는데요. 처음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사람들에게 유능하다는 인상이 박히면요. 이게 결과적으로 내 실력을 더 끌어올립니다. 유능하다는 평판을 받아도 되는, 나설만 하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요. 왜?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능하다는 인상을 풍기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자신의 꼬리표인 능력자의 역할에 점점 더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진짜 능력이 남들 눈에 보이는 능력치에 가까워진다. 뭐라고요? 나서서 잘해. 그리고 와, 저 사람 좀 하네 라는 평판이 생기면 사람들이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기대를 받으면 더 잘하고 싶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유능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나서서 잘 안 되든 잘 되든 이러나 저러나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나서 봐야 합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나대지 마. 저는 이 피드백이야말로 우리들의 잠재력을 막고 우리를 망치는 최악의 피드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대봐야 합니다. 나서봐야 합니다. 선을 넘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봐야 하는 두 번째 선은요, 바로 다르게 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 그 방식을 넘어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이노의 가르침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억해라.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실은 어리석음의 총체적 집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잘, 더 효율적으로, 더 완벽하게 일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이 특정한 방법에 한번 익숙해지면요, 변화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귀찮잖아요. 힘들잖아. 머리 써야 되잖아. 그래서 그 방법에 안주해요. 그리고 안주하면서 이 방법이 제일 나아. 이 방법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성과를 내는 사람 혹은 나보다 더 앞서가신 분들이 보기에는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완전히 효율이 떨어지는 안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기존의 방식이라는 선을 넘어가 다르게 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언제 경험했냐면요, 최근에 챗GPT 활용하면서 깨달았어요. 챗GPT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몇 달 전에 제가 AI 써볼 때는 처음에 그냥 잠깐 해봤어요. 잠깐 써보고 나서 에이 뭐야 별거 없네, 아직 못 써먹겠네, 에이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했냐면은 질문 하나 쳐봐요. 그 다음에 답변이 나와. 뭐 그냥 뭐 서칭만 하면 나올 만한 뻔한 답변하고 있네. 지가 뭐 못 만드네. 이게 무슨 생성형 인공지능이야 하고 던졌거든요. 근데 하도 인공지능 뭐 좋다, 뭐 챗GPT 미쳤다 하길래 최근에 좀 더 시켜보기 시작했어요. 뭘 시켜봤냐면은, 하나 예를 들어서 생산성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쳐보니까 뭐 뻔한 답변해줘. 근데 그 뻔한 답변에 제가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더 추가해가지고 크리에이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크리에이터라 함은 일하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혹은 영상 창작물을 주기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맥락을 주고 나서 이런 맥락에 맞는 생산성 높이는 방법을 알려줄래? 라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 찾아오더라고요. 가끔 저도 영상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날 때 챗GPT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대화하듯이 계속 질문하면서. 또 어떤 글을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연애를 잘하는 법 알려줘 하면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연애를 교과서로 배웠어요. 할 만한 감정적 친밀함을 쌓으세요. 뭐 이딴 것만 나왔다면은 좀 더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주고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멘트와 이야기거리를 던져줘, 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쓰잖아요. 기가 막히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글을 상위 한 30-40% 이상 좀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 머릿속으로 10%라는 단어가 스쳐갔는데 그건 좀 위험할 것 같고 어그로가 끌릴 것 같고, 내가 전체 인구 대비했을 때 30-40% 이상으로 글을 잘 쓴다가 아니면 인공지능 시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훌륭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기존 방식에 그냥 머물렀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더 넘어가서 프롬프트를 좀 더 여러 가지를 줘보고, 한 번에 만들려는 게 아니라 개선시키는 여러 가지 작업을 요청해보는, 다르게 하는 방법을 시도해보니까 다른 결과물이 나오더라. 완전히 효율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 30만 원짜리 긁었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핵심 뭐냐,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에, 업무 방식에 선을 넘어야 한다.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넘어봐야 하는 세 번째 선은요, 팔아보기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 업무는 다 그 업무가 잘라져 있잖아요. 분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라는 행위를 영업, 세일즈, 마케팅 요 정도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자영업자 이 정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뭔가를 팔아본다는 경험을 잘 못 해봐요. 당근 거래 빼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팔아봐야 합니다. 팔아보는 경험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의 근간이 뭐를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런 일 하는 것도 아닌데 꼭 팔아봐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팔기의 선을 넘어보셔야 된다. 여러분이 뭔가를 꼭 판매하는 직종이 아니더라도 스마트 스토어 부업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뭐라도 팔아보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판다라는 행위 자체에 그 뒤에 엄청나게 배울 게 많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온라인상에서 뭘 판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상품 등록하는 것부터 막힙니다. 왜? 통신 판매업 등록이 안 돼 있거든. 통신 판매업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냥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뭘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부터 배우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플랫폼에 등록하려면 내가 어떤 자료를 구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배우게 돼요. 그럼 그런 거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도 배우게 되고요. 현금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프라인으로 뭘 판매한다 하면은 접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사람을 대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원하지 않아도 배워져요. 피똥 싸면서 배우게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판매한다? CS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CS를 받을 거고, 또 좀 더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CS를 막을 거고,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요. 판매했어, 돈이 얼마가 벌렸어, 근데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가 벌렸는데 수익률 계산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나중에 야, 분명히 매출은 많이 높은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냐, 어디서 돈이 새고 있냐, 이런 거 분석하는 것도요, 팔기라는 걸 해보는 순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배워야 돼요. 왜? 안 배우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문자 그대로 죽는 게 아니라 생존할 수 없구나. 이 자본주의에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구나. 내가 멀었구나라는 걸 계속 실감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특히 공무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공무원 아니더라도 그냥 안정적인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팔기를 안 해봐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꼭 내가 전문 셀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이 무언가를 판매한다는 행위를 해보기만 해도 세상을 보는 폭 자체가 넓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걸 뭔가를 팔면서 배우는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넘어보고 안 넘어보고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무언가를 팔아봐라, 그 선을 넘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돈도 잘 벌려면 선을 넘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선을 넘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반복하고 있는 그 익숙한 삶의 경계를 조금 벗어나 봐야 된다. 선을 넘어라 하니까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리는데 그냥 제 스토리에서 말씀드렸듯 익숙한 범위에서 살짝만 밖에 있는 거, 살짝 안 하던 짓 하나씩만 더 해봐라. 그것만 해도 인생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변화,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그 행동을 하지 못하죠?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격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그 일도 처음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했습니까? 의사 선생님들 빼고요, 변호사 선생님들 빼고. 자, 어쨌든 대부분 막 자격증이 있어서 시작한 경우가 아니에요. 다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간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세상의 핵심이 다 몰라예요. 모두가 몰라. 모른다는 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모르는데도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을 넘어야 합니다. 어떤 선을 넘어봐야 돼요? 나서는 선을 넘어봐야 된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 힘들어하는 그 마음의 선을 넘어서 나서봐야 한다. 두 번째, 다르게 해봐야 한다. 매일 습관처럼 타성에 젖어 반복하던 습관, 방식을 벗어나 봐야 한다. 세 번째, 팔아봐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팔아봐야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제가 이 선 넘는 거에 필터가 좀 없어요. 별 부담 없이 그냥 해봐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지만 어쨌든 소기의 성과와 변화를 경험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학고와는 비교가 안 되는 많은 일을 해내시는 분들을 보면 예외 없이 선을 넘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항상 선을 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그게 아닌데 대단한 성취를 냈다? 금수저 분들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선을 넘고 그 선을 넘는 연습을 통해서 인생의 더 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